주된 내용입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두 번째 단원이고요. 뭐 끝까지 다는 못하고 나머지 정리 뭐 전반부 내용 정도까지만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1 때 아마 항등식 문제는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항등식이라는 개념 자체, 용어 자체가 좀 매우 중요하고 많이 쓰여요. 여기저기에. 우선 가볍게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 가볍게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정확하게 항등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뭐 중요한 말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들 중에서 항등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는 애들 중에서 항등식 뭐 있어요? 그렇죠? 아는 애들 중에 항등식. 그렇죠. 그거 있죠.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진이 뭐 있어요? 아는 거 중에 항등식? 대표적으로 항등식 뭐 있을까요? 진우 뭐 있을까요? 항등식 뭐 있어요? 항등식 에? 네? 못 들었어요? 아니. 아 이들은 특기 평가단이구나. 꼭 얘기했다고 하네. 이원이 뭐 있어요? 항등식 자, 여기서 아는 거. 자, 여러분이 아는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의 예는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다 항등식이에요. 반대로 인수분해 공식. 이게 다 항등식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냥 니네가 알고 있던 그 곱셈, 예를 들어 곱셈 공식.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여기에 문자에다가 뭘 넣든 얘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1, 3을 넣든 뭐 2, 4를 넣든 그죠? 이게 항등식이었던 거야. 참고로 참고. 자, 그럼 항등식의 특징, 성질에 대한 게 밑에 있는데 요 내용인데 여기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체크하셔야 되는 거. 자, 항등식을 읽으실 때는 여기도 잘 봐요. 1번에 뭐라고 쓰냐면 XY에 대한 항등식 1번에 2번 동그라미는 XY에 대한 항등식 2번에 1번 동그라미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자, 항등식자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K에 대한 항등식이냐 M에 대한 항등식이냐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떤 특징, 그러니까 누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항등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여기 있는 내용이 뭐예요, 경계는? 여기에 있는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이런 거를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내림차순 한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개수에다가 다 빵빵빵빵빵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내림차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처럼 x에 대한 항등식이어서 x에 대해 내림차순을 하시면 몇 차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틀 잡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2차면은 이렇게 틀을 잡고 그럼 여기가 개수 자리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빵빵빵 이렇게 잡으시면은 여러분이 항등식에서 그 모르는 개수들을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항등식의 가장 기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등식의 가장 기본 성질.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앞으로 항등식이 나와요. 항등식이. 어떤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선 그 문자에 대한 뭘 한다? 첫 번째, 그 문자에 대한 첫 번째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두 번째로 개수에다가 0을 잡는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항등식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림차순 정리. 첫 번째 내림차순. 그 다음에 개수에다가 는 0.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에다가 되죠. 예시를 들어봐야죠. 예시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물어봐야지 잘하죠. 그냥 막 시켜봐. 자, 우진이 2m 더하기 4 플러스 am 마이너스 b는 0. 자, m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m에 대한 항등식. 줄여 쓸게요. m에 대한 항등식. 우진이 m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한다? m에 대한 내림차순한다. 불러보세요. 뭐예요? 아, 불러보세요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시다. 자, 몇 차예요? m에 대한 1차. 자, 1차. 자, 틀 잡으시면 1차. 틀 잡아놓고 m 개수 앞에서부터 집어 넣으면 되죠. 2m이니까 2 쓰고 4는 1로 가고 am이니까 a 1로 가고 마이너스 b 1로 가고. 자, 내림차순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진이? 내림차순한 다음에 네? 내림차순한 다음에 뭐 한다?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어떻게 처리한다? 내림차순 첫 번째 내림차순 두 번째 개수 빵 개수에다가 빵, 그러니까 괄호에다가 빵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개수 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항등식의 성질.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보시면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은 어떻게 한다? 여기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은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처리한다? 우선 첫 번째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수에다가 0을 잡는다. 예를 들어 2차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첫 시간에 오늘 시험지에서도 풀어봤던 게 일부러 시험을 낸 게 내림차순 정리를 틀 잡아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정리를 하죠. 자, 요거는 거기다 씁시다. 여기 적당한 데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됐고 쓸데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물어볼 거예요. 계속 대답하셔야죠.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처리 방법입니다.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처리 방법. 첫 번째 내림차순, 두 번째 개수형. 첫 번째 내림차순, 두 번째 개수형. 뭐 문자가 한 문자가 아니고 여러 개로 늘어도 똑같아요. 여러 개로 늘어도 똑같은데 여러 개 안 나와요. 어차피 나와봤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됐어요. 뭐 따로 특별하게 언급 선생님이 체크 안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됐고,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참고 있습니다. 참고. 요거는 참고지만 알아두셔야죠. 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예요. 암기사항은 아니고 문제에 나오면은 해석하면 돼요.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아,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내가 물어보거든.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요.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 x에 대한 항등식이요. 대답하시면 돼요.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임의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호, 임의가 뭐예요? 임의가 뭔 소리예요? 이게 뜻이 뭐예요? 임의의. 임의의.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남학생들은 게임하면 게임에 많이 나올 텐데, 아무튼 게임하다 보면 뭐예요? 네? 임의의가 뜻이 뭐냐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기회 됐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방학 때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어? 여러분, 우리가 뭐 수능 만점 받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 수능 만점자들 뭐 항상 인터뷰할 때 비슷한 얘기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소리 하던데, 맨날 뭐 교과서 보고 공부했어요 그딴 소리 안 하고 다른 소리 좀 하던데, 수능 만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이제 수능을 만점 받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준 게 뭐냐, 뭐 학원도 다니고 다 과외도 하고 다 했대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책을 많이 읽은 독서량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중3 겨울방학에 책 안 읽으면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많이 읽으면은 그래도 중3 겨울방학 때는 많이 읽으시면은 쟤네 많이 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읽으세요. 읽고 있어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많이 자나깨나 많이 읽으세요. 제발 정말. 자, 아무튼 임의란 소리는 여러분이 이제 가끔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에서 캐릭터 고르실 때 그 랜덤 있어요. 랜덤이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아나? 랜덤 뭐의 뜻이? 랜덤. 아, 이게 영어 랜덤 뜻이 뭐예요? 무작. 그렇죠. 무작위로 하는 거죠. 랜덤이 임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임의라는 소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든하고 같은 의미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알겠지? 나중에 임의가 뭔지 몰라서 못 푸시면 안 돼. 자, 임의의 x에 대한 성립.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왜 강조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뭐를 의미하는 거다? 이만큼이 x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진호,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해석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한다? 그거를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방금 했는데 뭘 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뭘 한다? 개수는 0을 한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당장 조금만 뒤에 가도 이제 이거 못합니다. 안 해요 또. 넘어갑니다. 쉽게 봐야지. 여기 자, 7번 보겠습니다. 괜찮니? 1번 등식이 있습니다.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무슨 소리예요? 우찬이가 대답하시면 돼요. 다. 무슨 소리예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렇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어떻게 처리한다? 내림차.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 다음에 개수는 자, 근데 K에 대한 몇 차? 1차. 1차. 그럼 1차 틀 잡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K 개수 쭉 불러보세요. 여기 써야 되는 거. 본인이 조기서. EX EX Y 그냥 Y라고 쓰면 곱하기죠. 플러스 플러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Y Y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림차순 했어요. 그 다음에 못 는요. EX 플러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개수 는요. 요 개수 는영 잡고 하는 거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연방 그죠? 요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험 성적 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풀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인데 여러분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내가 가정하에 얘는 1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7인 거거든. 뭐 이거 이제 뭐 더하고 빼고 뭐 가간법이니 뭐니 그런 거 막 있는데 빼버리시면 되겠죠? 3x고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다음부터 이건 생략할게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항등식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2번은 모든 x, y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 아니, 문자 두 개짜리입니다.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고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고 그게 뭐냐? 내림차순 그 다음에 개수빵. 자, 근데 내림차순 해야 되는데 문자가 두 개예요. 그럼 문자 두 개로 내림차순 하시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보니까 x 우선은 몇 차냐 쭉 스캔해 보니까 1차입니다. y 몇 차냐 쭉 보니까 1차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x,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틀을 잡아보면 x 1차, y 1차, 나머지 싹 다 상수. 이렇게 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여기가 x가 보니까 2차야. 만약에 그러면은 얘는 틀 잡으면은 여기 앞에 x가 2차도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틀 잡는 거 자체가 별건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 상황입니다. 요원이 여기 개수 좀 불러볼까요? x 개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2 y 계수 마이너스 2 네. 3 플러스 3b 마이너스 3 네. 상수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시윤이 뭐 해야 돼? 이 다음에 기술요. 개수빵 얘빵 얘빵 연방 이거 여러분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발목 잡힙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앞으로 1학년 말고도 계속 나와. 이거 꼭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강조하는 게 자, 한 문자에 대한 누구에 대해서 성립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 캐치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림차순하시고 그 다음에 계수빵 하시고 계속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42쪽 밑에 확인 체크 있습니다. 해보세요. 시간 되면 두 개 다 하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만 해보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항상 보는 시험은 항상 목표가 다 맞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막 이거 배워서 여러분 나중에 대표적으로 써놓는 게 이런 거 써먹거든요. 자, y는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때 이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공수 2에 나오는 직방인데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게 이제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걸 하려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2학기 공수 2 가서 지금 내가 갖다 쓰는 거. 자, 보시면 다음에 직선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요. 이제 여기 보니까 m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그럼 여러분은 이 말을 딱 읽었을 때 뭐가 떠오르냐? m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게 떠올라야 되겠고요. m에 대한 항등식.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면은 그 다음엔 m에 대한 내림차순. 그럼 이걸 내림차순 하셔야 돼요. 그럼 내림차순 하려면은 요게 이제 m에 대한 몇 차인지부터 확인을 내가 계속 하라고 하거든. 자, m에 대한 몇 차냐? 1차입니다. 그럼 1차의 틀을 잡아 주시면은 m 상수빵. 요게 틀이야. 여러분이 이 틀이 되게 유치한 거 잘 안 하시는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다 맞춰야 되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거 m에 대해 내림차순하라고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그럼 이제 내림차순을 불러보면은 강유 m 개수 불러보세요. 상수 불러보세요. 끝인가요? 뭔가 많이 허전한데? 자, 넘어와야지 맞죠? 맞죠? 그래야.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걸 잘 안 써.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지냐? 뭐가 이상해지냐? 배운 대로 하면은 항등식 개수 빵인데 개수 빵빵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신 분은 x가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나오고 y가 마3 나와요. 결론이. 그래서 지나는 점을 구하랬거든. 점이라는 건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결론이 땡땡땡 답이 뭐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답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내림차순 정리를 잘 못해서 이런데 이렇게 발생하면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빵빵이 되지도 않고. 그죠?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하고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정도는 이렇게 읽으셨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항등식 내림차순 쓱쓱 싹싹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딸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는 하셔야 돼요. 2학기 내용 들어가실 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매번 정석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 다 풀어요. 시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틀 좀 잡으세요. 가능하면은 틀을 좀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틀을 잡아놓는. 자,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됐고 앞으로. 자,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 자, 미정 뭐예요? 국어적으로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죠. 계수 말 그대로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겠죠? 주로 어디서 등장하냐? 항등식 같은 데서 주로 등장을 합니다. 항등식 같은 데서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계수 비교법, 하나는 수치 대입법. 자, 심플해요. 계수 비교법은 뭐냐?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는 거야. 수치 대입법은 뭐냐? 수치를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살만 좀 붙이시면 계수 비교법의 핵심은 계수를 비교하는 건 누가 몰라? 한글 알면 다 알죠? 대신 누구의 계수를 비교하냐?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요지는 동류항 처리를 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당연한 소리지만 좌우변에 계수 비교하려 했는데 우변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고요. 좌변에 이렇게 있는데 계수 비교하려고 했다고 1차 해가지고 A는 2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동류항 처리를 하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핵심은 동류항 처리. 동류항 처리. 요거고. 자, 수치 대입법의 핵심은 수치 대입은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는 거야.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지만 주로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하거든요. 이 적당한 수 굉장히 비수학적인 표현이죠. 적당하다는 게 얼만큼이 적당하다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적당한 수는 문제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고 그거는 이따 보면 알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항등식 하면 어쨌든 가장 대표 주자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쪽 그냥 네?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부르세요. 뭐예요? 나눠주는 빨리빨리 부르세요. 나눠주는 값은 나누어지는 값이요? 네? 나눠지는 식은 자, 이러면 이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자, 뭐야? 불러요.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곱 더하기 나머지. 계속 시키나 그랬어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모 플러스 나머지. 자, 이거 항등식이라 그랬죠, 이게? 자, 여기다가 수치 대입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식 세우고 수치 대입을 할 거거든. 이식 세우고 수치 대입. 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하냐? 이거는 미리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적당한 애가 누군지를. 다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은 누구를 하냐? 이제 요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냐? 누구를 하죠? 누구를 하죠? 혹시 아시는 분? 누구를 하죠?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은 누구를 한다? 뭐 안 배웠으니까 나한테. 누구를 한다? 대답 못하면 작살 나는 거지 나는. 뭐라고요? 네? 못 들었어요. X를 외우는 x가 0이 되는가? 아니요. 여기 x가 어디 있어요? 미지수 미지수가 외우는 0이 되는가? 아이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쓰시면 되는 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은 수치 대입. 누구를 하냐? 이 사람은 배웠는데도 몰라 진짜. 요게 밑에 줄에 있는 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수치 대입은 누구를 하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가? 꼭 알아두세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수치 대입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봐요. 뭐야? 왜 그래요? 1파이를 아니요 12월 어디 걸 갖고 온 거야? 12월 9일 날 걸 갖고 온 거야. 12월 9일 날 거. 선생님 저기 이게 그
자리에 있는데? 무적이 돼 있나 봐. 잘 찾아봐봐. 아니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요? 자, 수치 대입법이 중요한데 그 수치 대입 대표적으로 미리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의 수치 대입은 누구를 하냐? 계속 물어봅니다. 누구를 한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해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알겠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런 거는 뭐 잡다 부리부리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볼까요? 63번에 보시면요.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풀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여기서 지금 a, b 값 구하래요. a, b 값. a, b 값 구하려는데 a, b 값. 개수 비교해도 돼.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만약에 수치 대입을 할 거야. 만약에 수치를 대입해서 여기서 a, b를 구하고 싶다. 그럼 x랑 y, x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 아무거나 막 넣어도 돼. 뭐 100 넣어도 되고 1000 넣어도 되고 다 돼. 하지만 쌤 이거 똑같은 건데. 누구를 넣는 게 좋겠느냐? 뭐라고? 똑같은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미정계수에서 여기서 지금 수치 대입을 하려면 수치 대입을 누구를 해야 되냐? 누구를 해야 되겠어요? 뭐 100이나 10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마일이나 2를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요게 적당한 수. 마일을 대입하면 요게 좀 지워지잖아요. 요런 게. x에다가 마일을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날라가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3b예요. 마일 대입하면 마이너스 9예요. 그럼 b는 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거든. 그래서 수치 대입법에 쓰여져 있는 적당한 수라는 거는 그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하시면 되겠죠? 일단 한번 이번 해보시고 넘어가서 요런 거 하나는 보여드리죠. 그래서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일 때 a, b, c 값을 구하래요. 미정계수 구하라는 소리고요. 자, 1번 어떻게 a, b, c를 구할 거냐? 수치 대입할 거냐? 아니면은 개수 비교할 거냐? 이건데 시윤이 뭐예요? 수치 대입해요? 개수 비교해요? 1번 개수 비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개수 비교할 겁니다. 자, 만약에 개수 비교를 하라고 낸 의도긴 하고요. 만약에 개수 비교를 할 거다. 자, 개수 비교는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개수 비교한다 그러면은 전개해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수 비교는 개수 비교. 자, 무슨 말이냐? 양변에 3차, 2차, 1차 상수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좌변의 3차는 뭐냐? 이렇게 곱해야지만 만들어집니다. 우변의 3차는 1이고요. 됐죠? 좌변의 2차는 얘는 얘랑 곱해야지 2차죠? 얘는 얘랑 곱해야지 2차죠? 요게 2차 계수. 우변의 2차 계수는 b죠. 자, 좌변의 1차 얘는 요거랑 곱해야죠? 마이너스 3. 얘는 요거랑 곱해야죠? 마이너스 a. 요게 1차. 우변의 마이너스 2. 좌변의 상수 요렇게 곱해야 되겠죠? 3. 우변의 상수 c.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개수 비교예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한다 그러면 항상 다 전개해가지고 뭐 동류항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되지만 요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수만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주시면 뭐 c 값 나오죠. 요 식에서 a 값 나오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b 값도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이수 2번 수치 대입할 겁니다. 수치 대입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랑 2. 근데 여기 지금 모르는 게 3개니까 3개는 넣어야 되거든요. 식이 3개는 나와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랑 또 0.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자, 하나 이제 알려드리는데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좋은 게 수치 대입을 하실 때에는 자기가 뭘 대입하는지를 써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애들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남들은 잘 쓰니까 또 여러분이 안 하는 거를 하셔야 되겠어요. x에다가 0을 대입할 거야? 이거를 쓰세요. 옆에다가 써요. 그리고 자, 0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다 날라가요.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다 날라가요. 여기다가만 0 대입하시면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죠. a는 1.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잘 지도사항을 잘 따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세요. 그래야지 남들하고 좀 다른 경쟁력이 생기죠 나중에. 네? 남들 대부분 안 쓰시는 거. 수치 대입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넘어가서 필수예제 2번은 같이 해봤고 필수예제 3번. 자, 다항식 1번, 2번 있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이네요. 나눗셈.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겠네요. 김영훈 학생 1번 항등식 불러보세요.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30 플러스 2 곱하기 9 플러스 2X 플러스 근데 한글로 몫이라고 써? 그래요? 없어?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지금 여기서 앞에서 부른 친구들 잘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얘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몫이라고 썼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하지만 좀 없어 보이죠? 그죠?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몫을 쓸 자리인데 몫을 모르잖아.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주로 식으로 나타낼 때는 주로 이제 뭐 qx라고 이렇게 주로 쓰고 qx라고 아니면 아예 그냥 아까처럼 한글로 몫이라고 써도 되긴 해. 근데 주로 이제 책들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까지가 항등식 완성. 자,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잘 통일을 합시다. 항등식을 불러야 돼요. 몫을 몰라. 그러면 몫이라고 하지 맙시다. 어차피 수식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때는 qx라고 하십시다. qx 몫을 모르면. 자, 나머지를 몰라. 나머지를 모를 때는 rx라고 합시다. 알겠죠?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 대로 주지 마시고 모르는 거를 식으로 잡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오케이? 통일이야. 앞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고. 자, 항등식 세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자, 세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래요? AB 값 구하래요. AB 값. AB 값인데 AB 값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아까 방금 배웠습니다. 우진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수치대입 뭐 한다? x가 0이 되는가? 이수 뭘 한다?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수치 대입은 누구를 한다? 나오는 정확하게 나누는 뒷말이 뭐죠? 나누는까지 한 말. 나누는 식 식 뒷말이 나누는 식. 이원이 수치 대입 누구를 한다? 영이 되게 하는 거. 자, 거기까지가 끝.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거. 여기 지금 나누는 식이 누구야? 얘야. 우진이?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려면 넌 뭘 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죠. 인수분해 돼요? 불러보세요. 뭐요? X는 1을 그건 너무 많이 갖고 그냥 인수분해 한식만 불러주세요. 인수분해 한식.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를 구한 거고 능력을 구해서 맞는데 얘 그냥 인수분해 한 번만 불러달라고. 이게 인수분해 한식. 뭐야? 자, x 이라는데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한 거 맞지? 네. 요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인수분해 아니야? 중3 때 인수분해. 그지? 강의 우리 인수분해 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치 대입하려고 인수분해를 왜 했냐고. 그러니까 수치 대입하려고 인수분해 왜 한 거예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게 궁금하니까 인수분해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미리 인수분해를 해서 쓰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왜 인수분해를 해놓는지 납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왜 인수분해를 하는지를. 여기까지 했어요. 우찬이 수치대입 누구 해야 돼요? 수치대입 누구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수치대입. 네. 자, x는 1이랑 x는 2요. 자, x는 1 대입하시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여기다가 1 넣으면 다 날라가죠? 여기니까 누구 나와요? 3 남네요. 2 대입하시면 8 더하기 2a 플러스 b는 다 날라가죠? 누구 나와요? 5 남네요. 연방은 니네가 풀자고 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지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은 누구를 하냐, 이거에 대한 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진호야?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수치 대입 누구 합니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항등식을 세울 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누는 식을 항상 뭘 해서 쓴다? 나누는 식을 뭘 해놓는다? 인수분해를 해놓는다. 앞으로는. 요원이 예, 저희 항등식 불러봅시다. 다항식 얘를 제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했다. 나누어 떨어졌다. 불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RX 써도 되는데 여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 0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긴 하겠죠. 그죠? 그죠? 시윤이?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대입해야 돼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뭐예요? 없죠. 그죠? 없죠? 없으니까 요럴 때는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인데 수치 대입을 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개수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 누구는 수치 대입하고 누구는 개수 비교하냐? 그거를 선생님이 시키니까 얘는 수치 대입이고 얘는 개수 비교다가 아니고 본인이 식을 세웠는데 얘가 0 되는 걸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하기가 마땅치가 않잖아. 물론 우리가 선행했으니까 원래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얘도 어쨌든 마땅치가 않으니까 수치 대입을 개수 비교를 해야 되겠고, 그럼 개수 비교를 하려면은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문제는 좌변은 식이지만 우변에 여기가 모르잖아요, 정체를.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셔야 되겠습니다. 식으로. QX라고 두시면 개수 비교가 안 된다. 우진이 Q 몇 차? Q를 식으로 세워야 돼. 식으로. 자, 식으로 세울 거면 우선 얘가 몇 차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 Q 몇 차일까요? 2차 이하요? 왜 2차 이하인가요? 자, 힌트는 좌변하고 우변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우변이 몇 차예요? 니 쪽에서 보면 좌변이죠. 1차. 아, 3차. 자, 3차죠?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Q 몇 차? 1차. 자, 1차를 식으로 세우면 이 문제를 떠나서 1차를 식으로 세우면 AX. 그렇죠. AX 플러스 B야. 근데 여기는 지금 AB가 있으니까 AB를 또 쓰면 안 되겠고 CX 더하기 D라고 쓰는 게 좋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구할 게 미정계수기 때문에 미정계수는 적게 잡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여러분이 미리 계산하시면 C 얼마야? C 얼마겠어요? 어차피 좌변에, 그렇죠, 좌변의 최고차가 1이잖아요. 그럼 얘도 C는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럼 굳이 C 안 써도 상관이 없잖아, 1이라고 쓰면. 근데 여기서 D 조금 더 나아가 보시면 D도 잘 보면은 D 강요 D 얼마겠어요? D라고 잡고 개수 비교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냥 보이면 2야. 왜 2야? 상수항이잖아 그냥. 그래서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미정계수를 적게 잡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개수 비교.
자, 개수 비교할 겁니다. 좌변에 x의 제곱의 개수 비교, x의 개수 비교해야 돼요. x 제곱의 개수가 a죠. x의 개수가 b죠. 자, 우변에서 찾으면 되겠어요. 졸부지 말고 불러. 코딱지 학생. 자, 우변에서 x 제곱 개수 부르세요. 뭐예요? x 제곱 개수 부르세요. 4. 정신 안 차리죠? 자, 우변에서 x 제곱 개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x 제곱이 상수랑 곱해야 돼요. 2죠? x는 1차랑 곱해야 돼요. 1이죠? x 개수 불러요. 니? 예, 뭐야? 3. 예. 얘랑 곱해야지 돼서 2고 얘랑 곱해야지 돼서 1이죠. 마침 똑같은 것 뿐이죠. 개수 비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개수 비교를 못해서 못 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못 푼 애들 왜 못 푸냐? 왜 못 풀겠어요? 좋으니까 못 풀죠. 그죠? 왜 못 풀겠어요? 왜 못 풀겠어요? 알았어요. 안 들었다 하시고 왜 못 풀겠어요? 개수 비교를 못해서 못 푸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못 풀겠어요? 계산 실수해서. 아니죠. 왜 못 풀 것 같아요? 시윤이가 왜 못 풀 것 같아요? 애들이 이걸 못 푼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네가 못 푸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 못 푼 사람이 있어요. 왜 못 풀 것 같아요? 이제 못 푸는 사람이 왜 못 푸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하겠죠. 자기가 혹시 못 푼다면 굳이 왜 못 풀겠어요? 못 푼 애들이 이걸. 아, 자, 너무 약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시면 안 되고, 아, 그러면 안 되고. 승우야, 자, 이거 못 푼 애들 왜 못 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거야. 이 문제 풀이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죠. 본 것 같으시면?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경계예요. 강의가 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그 경계, 갈림길 뭔 것 같아요? 푸는 애들과 못 푸는 애들의 차이점 딱 이거거든요. C 플러스 D를 X 플러스 1로 바꿔서 네. 자, 비슷한 얘기인데, 자, 결론은 요거 세운 애들 많거든요. 여기까지는 잘. 근데 개수 비교를 못하는 이유는요. 개수 비교법을 몰라서 절대 아니에요. 얘를 식으로 안 바꿔요. 대부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까지 세워놓고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얘를 식으로 나타내서 얘가 몇 차인지를 찾고 얘를 식으로 나타내야 개수 비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내비두면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못 나타내서 그래서 주로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 이게 바꾸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아까처럼 CXD라고 하든 아니면 난 좀 암산 좀 잘해서 얘가 1이고 얘가 2인 것까지 찾든 요거를 하는 게 핵심이다. 알겠니? 네. 자, 됐습니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발전 4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관심 없고요. 쭉 넘어가서